안녕하세요. 우리 815 머니톡, 우리 구독자, 시청자, 우리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현상입니다. 유한타증권 부천에 재직 중이고요. 오늘 5월 30일 찐시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어떠셨나요? 매일 여쭤보죠. 이놈의 주식이 뭔지 물어볼 때마다 웃는 분이 있고 짜증내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오늘 하루 종일 짜증이 났었다 하시는데 오후 들어서 줘봤다고 기분 좋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죠? 이게 주식이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그런데 오래 하신 모 전업 투자자분께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박 차장 말대로 한 이틀을 안 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굳게 마음을 먹고 내가 HTS를 껐다. 그런데 30분 후에 바로 키더라. 30분 후에 내가 휴대폰을 보고 있더라. 이게 중독이라는 표현은 아니다. 중독은 마약 같은 거 얘기를 할 텐데 또 막상 해보니까는 또 재밌고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그리고 또 연배가 있으신 우리 선배님 또래 분들은 내가 공부를 하게 되니까는 세상 돌아가는 걸 너무나도 젊은 친구들과 같이 소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계속 하련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듣긴 들었어요. 그리고 연휴가 좀 지났죠. 그래서 오늘 얘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합니다. 일단 제가 제목, 제 PT 보여주시면은 제목 써 있죠. 그냥 AI는 확산 중.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길게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내가 매매를 해볼 만한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도록 하고요. 그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오늘은 어떻게 될지 또 내일은 어떻게 할지 이 고민을 해보는 하루를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계속 고민을 해보자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그래야 내일 매매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고요. 바로 HTS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항상 시장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시장보다는요. LG전자 얘기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좀 크게 켜볼까요? 오랜만에 차트를 풀로 띄운 적이 거의 없는데 LG전자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요. 일단 기술적으로 먼저 볼게요. 제 생각도 말씀드리고요. 요렇게요. 요렇게. 이걸 뭐라 그럽니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다시피 박 차장은 혹은 기술적인 테크니컬을 좋아하시는 웬만한 분들은 그저 어떻죠? 이걸 뭐라 그러죠? 이평선이 응집되어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 이평선이 모여 있고 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한두 달 정도 계속 옆으로 횡보한 상황에 오늘 373만 주라는 대량 거래가 장대 양봉이 터지면서 그쵸? 오늘 12만 원을 강하게 돌파하고 12만 원이 뭡니까? 솔직히 12만 원이라는 이 마의 LG전자의 장벽은 그죠? 몇 년 동안 잘 뚫지 못했었던 이런 자리인데 이 자리를 오늘 강한 거래량과 함께 강하게 뚫었다. 그러면은 차트로 봤을 때는 여기서 뭐라 그럴까요? 차트로서는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 차트 뭐예요? 바닥 확인. 그죠? 저거 당분간은 11만 원대는 오지 않겠다라는 바닥 확인. 두 번째로는 뭘까요? Why? 왜 그럴까? 왜 그럴까라는 의문을 가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LG전자를 매매하셨던 분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은 그럴싸한 기깔난 상승이 없었습니다.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들? 과거로 언제냐면은 요때일 겁니다. 요때요. 작년 1월, 2월. 그죠? 이때죠. 이때 뭐였을까요? 뭔가 애플카 이슈. 그죠? 드디어 들어간다. 뭐 한다. 이런 이슈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터졌었죠. 그래서 가다가 아니었구나 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됐었었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LG전자의 투자 포인트는요. 일단 첫 번째 뭘까요, 여러분들? 첫 번째 뭘까요? 가전 부분이 잘 팔리느냐. 그러면은 글로벌 경기. 두 번째요.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VS. 싸우는 거 아닙니다. VS 사업부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장 쪽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전장 쪽이요. 아시다시피 제가 이런 말씀은 가끔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겁니다. 이 전장 쪽은요, 여러분들 소위 부품단이잖아요.
그렇죠. 마그나. 그리고 부품단 때문에 부품단은요, 항상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완성차 업체, 휴대폰으로 따지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혹은 삼성전자 같은, 애플 같은 그런 완성단에서, 그렇죠? 완성단에서 부품 업체들한테 뭔가 수익성을 줄 때 그렇게 잘 주지 않아요. 잘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잘 팔려가지고 수익이 많이 날 때쯤 싶으면 CR을 매긴다 그러죠. 그죠? CR, 단가 인하? 그것 때문에 항상 그런 부품단이 가다 말다 했는데, 어찌됐든 몇 년 동안 잘 준비해 왔었던 LG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VS 사업부의 흑자 전환 부분이 굉장히 큰 트리거였을 겁니다. 2년 전에 뭐 애플카 이슈, 오늘 어떤 분께서 이거 여쭤보더라고요. LG전자 또 찌라시 돌았나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쵸? 뭐 제 고객이 여쭤보신 내용인데 똑같습니다. 몇 년간 LG전자가 오를 때는 뭔가 애플카 이슈라든지 기타 다른 뭔가 회사의 밸류에이션과는 상관없는 다른 이슈들 때문에 움직였다 치더라도, 그죠 여러분들? 근데 지금은 조금은 다른 이유 때문에 움직였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주말에 공부를 하고요. 그죠? 공부를 하다가 요 내용을 보긴 봤었습니다. 네, 레포트를 띄우긴 좀 그렇고요. 그냥 뉴스를 띄워볼게요. 그냥 되게 편합니다. 요즘은요, 여러분들. 현재가 원 화면에서, 그죠? 현재가 원 화면에서 LG전자 찾아보셔도 되고요. 네이버 포탈에서 화면에서 뉴스를 쭉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쭉 보면은 쭉 보는 거예요. 오늘 5월 30일 날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나오죠. 종목들이. 그 내용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V원택 이슈도 있고 뭐 이슈도 있는데 좀 볼까요? 아침에 아까 봤는데 이 뉴스가 제가 아까 볼 때랑 또 한 몇십 개가 더 업데이트 됐나 봐요. 요 내용이 나오죠. 내용 보면은 잠깐 읽어볼까요? LG전자 주가가 VS 사업부, 전장 사업부의 가치 할증 기대감이 급등하고 있다. 30일 오전 11시 LG전자의 주가는 전일 대비, 이건 뭐 의미 없는 거고, VS 사업부의 재평가 기대감이 반영된 풀이 된다. 전일 하나증권 연구원님께서 레포트를 냈는데 순자산 비율 PBR의 0.97배, 이건 계속 0.1배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VS 사업부의 가치가 반영됐다고 보기 어려운 밸류에이션이다. VS 사업부가 가치 반영에 앞서 선제 조건은 본업의 실적이 양호하고 2차 전지로 인해서 전기차 모멘텀이 부각된 이 시점이 밸류 리레이팅에 가능한 저거래 기회라고 평가했다. 이렇게 써있죠? 요겁니다. 좀 이게 여러분들도 앞으로 주식을 매매하실 때요. 매매하실 때 이런 부분을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즉, 그 해당 회사가 리레이팅, 우리가 원하는 거는 가치 재평가를 이뤄서 주가가 많이 오르는 걸 목표로 해서 우리가 주식을 매매를 하죠. 그런데 항상 뭔가 움직인다고 싶을 때는 이 리레이팅이 현재 조건이고요. 리레이팅이 나오는 조건 같은 경우는 전기차 모멘텀이 부각된 시기.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죠. 이거 왜 LG전자가 2차전지 쪽에서 그 부품단 안 하고 있는 거 몰랐습니까? 하고 있는 거 몰랐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뭘까요? 시장에서요. 이런 내용이 회자가 되었다라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 여러분들 집중입니다.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요. 이거 내용이 에이 다 알고 있었어. 박 차장 나는 몰랐니? 나도 알고 있었어. 저도 알고 있었고 여러분이 알고 있었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오늘 워킹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는 뭔가의 그런 그럴싸한 거를 원하게 됩니다. 차트 보이시 저기 수급 한번 볼까요? 오랜만에 LG전자 수급이요. 오랜만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죠? 수량으로 보고 1별 71만 주 외국인, 기간 35만 주. 쌍끌이가 적당히 들어온 적은 있었어도 이렇게 대놓고 몇십만 주가 크게 들어온 거는, 그죠 여러분들?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근 몇 년 동안. 그죠? 그러면은 적어도 이것 때문에 오늘 LG전자, 내일 LG전자를 매매하지 못했더라도 장중에 이런 내용,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될 수 있는 something이 나왔거나, 두 번째 뭘까요? 워킹했거나 움직였거나,
이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발현할 때는 주가가 이렇게 무거웠었던 몇 년 동안 내 계좌에서 움직이지 않았었던 이 LG전자가 움직였다. 움직일 수 있었다. 라고 판단하는 게 이것도 일종의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각 회사가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실적 이거는 언제든지 오픈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는요, 그 오픈되어 있는 게임을 가지고, 오픈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언제 주가에 발현이 되는지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중요하겠죠. 그 차이가 오늘 LG전에 나왔다. 이거 종목 추천으로 12만 4,900원 종가인데 내일 13만 원 갈 수 있습니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죠? 왜 움직였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또 눌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기존에 LG전자는 PBR이 1배도 안 되는 상황, 저평가 상황. 그런데 핵심 포인트는 VS 사업부였는데 VS 사업부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곧 나올 것 같다라는 모 증권사의 보고서가 나오면서 그 보고서를 가지고 봤었던 시장 투자자들이 옳다구나, 이게 맞구나 해서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로 매수가 들어왔다. 이것도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좀 느낌 오시죠?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저희 찐시장 할 때 SK이노베이션 상담 들어올 때 제가 맨날 말씀을 드렸죠. 다 필요 없다. SK이노베이션은 SK온의 실적의 턴어라운드, 언제 SK온이 실적이 흑자전환 할지가 핵심이다. 기존에 LG에너지솔루션도 셀업체고 엔솔도 셀업체고 SDI도 셀업체인데 처음에 엔솔 갔다가 그다음 SDI 갔다가 SK온, SK이노베이션이 가야 되는데 언제 가겠냐? 턴어라운드가 되는 시점입니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기억하시면 끄떡끄떡 한 번씩 써주시고 기억난다 한 번씩 써주시면 제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요. 시장의 교집합을 찾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요. 그런데 지금 시장의 교집합은 실적 턴어라운드가 교집합입니다.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한 것 같은데 최근에 2차전지 중에서 좋은 거는 땡땡 두 가지입니다. 그거는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궁금하시면 2차전지 핵심 교집합은 땡땡인데 그거 궁금하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만 누르시면 구독은 다 하셨을 테니까 눌러주시면 좀 이따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있을 겁니다. 안 눌러주시면 공개 안 합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그런 지금 시장의 결은 이렇다. 그렇죠? 왠지 아시죠? 아직 VS사업부 실적 턴어라운드 된지 안 된지는 모릅니다. 그건 다트 열어봐야 알겠죠? 실적 열어봐야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망이 있다라는 거, 이게 주말 사이에 보고서화 됐고요. 그 보고서화 된 것에 시장에서 열광했다라는 게 이것도 스터디입니다. 좀 느낌 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나름 길게 LG전자를 말씀을 드렸고요. 뭐 기술적으로 좀 보면은요. 일단 이게 추천의 개념은 아니니까 일단 12만 원을 강하게 뚫었으니까는 어딥니까? 12만 원을 편하게 여기죠. 12만 원 편하게 지지하는지 아닌지를 봐야 될 겁니다. 그게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까지 분할 매수 이런 식의 약간 테크니컬 관점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어찌됐든 370만 주 이상 결회가 터지면서 12만 원을 강하게 뚫은 LG전자의 결은 이렇다. 꼭 LG전자뿐만이 아니고 다른 대형주 딴에서도 이런 핵심이 되는 그 내용의 턴어라운드에 대한 확인이 아니고 미리 예측치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봤을 때 시장은 항상 열광을 했었다라고 보는 게 어떨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지금 시장은요. 종목을 좀 찾고 있습니다. 종목을 찾는다라는 게 아직 바이오는 아닌 것 같고 게임도 아닌 것 같고 성장성 글쎄 아직은 좀 이런 식의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전방 쪽에서 개인들의 수요가 살아날 수 있는 곳에서 트리거를 찾고 싶은데 왜냐면은 그쪽은 싸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바이오 사기는 애매하고 이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LG전자라든지 혹은 오늘 LG이노텍도 급등이 좀 나왔죠. LG이노텍 같은 곳에서 뭔가 시장 밸류에이션을 찾는 시장의 종목을 찾는
지금 흐름.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누가 보더라도 외국인이 좌지우지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뭔가 싸 보이는 그럴싸한 대형주단을 굉장히 좋아한다. 경험적으로 그래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전자 얘기 한번 꺼내서 지금 15분, 16분 지나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결을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길게 말씀을 드린 그냥 뭐 VN사업부의 재평가 기대감 때문에 올랐습니다. 한 줄이잖아요. 그죠? 그죠? 한 줄로 얘기하기에는 함의하는 게 너무 다르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종목도 이런 식의 공통의 법칙으로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런 공통의 법칙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 않을까?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요렇고요. 그래서 준비한 거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잠깐 물 한 잔 먹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지난주에 생각을 해봤어요. 뭐 엔비디아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뭐 지금 저뿐만 아니고 수많은 우리 선배님들이 나와가지고 오전 오후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가이던스보다 더 잘, 10%더 잘 나왔죠. 그런데 2분기, 3분기죠, 3분기.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굉장히 세게 냈기 때문에 한 70%더 냈나요? 그것이 가능한 얘기인가? 헷갈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만큼 선주문이 많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죠? 그리고 그만큼 H100, H800, 그죠? 그런 GPU가 몇 배 이상의 거래가 되고 있으니 마진 개선은 당연히 하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은 그 가이던스,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낼 때 그렇게 팔랑기로 내지 않는다. 정말로 적당한 근거와 정말로 그럴듯한 근거 때문에 내기 때문에 가이던스 차이가 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은 그걸 믿고 있다. 맞죠,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PT 보시면은 제가 어찌든 써놨어요. 외인이 순매수 지속 중이다. 이거 써놨죠. 당연한 얘기죠, 그죠? 볼까요? 한번 HT선 볼까요? 보겠습니다. 보면은 그냥 편하게 보시죠, 여러분들. 이거 지우고 보시죠. 3400 화면에서 화면에서 오늘도 볼까요, 여러분들? 얼마 샀습니까, 오늘도? 오늘이요. 6,725억 샀어요. 대박입니다. 그리고 5월만 볼까요? 기간 누계로 5월로 땡겨서 똥똥똥똥똥 보면은 5월에만 4조 샀습니다. 4조요. 다시 그러면 일자별로 돌아서 오늘 6,700억 샀다 치고요. 3, 4, 1, 2 하면 그래서 외국인이 많이 사는 거 6천억 중에서 그죠? 6,700억 중에서 4,400억 삼성전자, 1,600억 하이닉스. 그럼 이게 합쳐서 얼마예요? 5,800억이죠. 그리고 800억 LG전자. 그리고 390억 LG노텍. 요 4개 산 겁니다. 그냥 오늘 외국인이 6,700억 샀는데 요 4개 산 겁니다. 그냥 편하게. 나머지는 팔고요. 맞죠? 그럼 삼성전자 모양 보면은 어때요? 좋죠? 그냥 좋습니다. 그냥 잘 가고 있는 겁니다. 하이닉스 좋죠? 오늘 살짝 음봉이긴 했는데 추세 아직도 유지 중입니다. 이거를 팔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요?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진짜로 정말로. 근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고 있는 주식을 왜 파나? 그죠? 가고 있는 주식은 파는 게 아닙니다. 가다가 안 가는 주식을 파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언제 팔아야 돼요? 가다 꺾일 때. 그리고 빠지는 주식은 얼른 팔아서 없애야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폭식을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시총상의 대형주 단이 뭐랄까 외국인들은 너무 사랑을 받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들은 조금 사랑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렇지만 이래야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래야지 시장이 안정화가 되고 3103 화면 보면은 지난주까지 코스닥 기준으로 보이죠, 여러분들? 기준으로
지수가 조금 적당하더라도 하락 종목 수가 2배씩 나오는 이런 거지 같은 장이 연출이 되고 있었는데 오늘은 상승 종목 수 900종목, 하락 종목 수 500종목. 그죠? 그래도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은, 물론 거래는 7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드라마틱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이 조금씩 연출이 된다. 결론, 삼전 하이닉스, LG 엔솔 같은 형님들이 안정화돼야 중소형주 단도 움직인다. 이건 제가 우리 8.15 한 3년 나오는데 3년 동안 내내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너무 그것만 부러워하거나 심지어 시기하거나 그러지 말아달라 말씀드렸죠. 어찌됐든 삼전 하이닉스 다행입니다. 화이팅이고 얘네들이 더 가야 되고 더 안 가더라도 옆으로 횡보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지 시장이 더 좋아지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계좌 좋아집니다. 일단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폭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죠 여러분들? 폭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부채한도 이슈. 이후 미국 휴장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이거 뭔 의미 있습니까? 이거 다 얘기하셨잖아요, 선배님들이. 그냥 우리가 3일 연휴 동안 쉬는데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됐다. 뉴스 보니까 타결됐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매커시 의장이랑 우리 바이든이랑 같이 합의를 했다 하고, 언제 5월 31일 날, 이제 이틀 남았네요. 31일 날 최종 표결. 그래서 하원에서 일부 극성 의원들은 싫어한다. 반대하고 있는데 잘 타결되지 않을까? 이거잖아, 이거. 이거 이해 또 뭐 덜 얘기할 게 뭐 있습니까?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렇게 둘이 손잡고 타결될 거를 정말 한 달 내내 떠들었습니다. 사실은요. 한 달보다 한 3주 됐네요. 2, 3주. 그죠? 얼마나 허무합니까? 저는 허무해요. 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겠는데 어떤 유튜브 채널 뭐 보더라도 결국 이렇게 타결될 걸 가지고 타결되지 않을 때 시나리오, 물론 다 공부해야 되는데 당연히 다 좋습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니까는. 2011년도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의 악몽부터 시작해서 결국 이렇게 되어서 시장이 이렇게 될 걸 가지고 뭐 그렇게 우리가 많은 스터디야, 많은 얘기를 했었는지 어찌됐든요. 좀 아쉽다. 좀 헛헛하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주말 사이에 그냥 지나갈 것 같아. 아니, 왜냐면은 대부분 5월 31일을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엑스데이트 때. 그죠, 여러분들? 근데 결국 이렇게 넘어갔고, 그냥 시장은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오전에 김민수 대표님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제 갈 길 찾을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각 기업이 갖고 있는 그 시장 변화, 시클리컬 변화로서 왔다 갔다 할 것 같다. 어찌됐든요. 요런 거고, 오늘 이슈 보니까 LG전자 빼놓고는 그래 큰 이슈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요거 좀 볼까요? CFD 제도 개선 추진 중이라고 좀 말씀을 좀 써놨어요, 제가. CFD 제도 개선을 하겠죠? 뉴스 한번 살펴보세요. CFD 제도만 치더라도 포털에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는요. 그냥 편하게, 기존에 우리가 CFD를 가입을 할 수 있었던 요건 상식인데, 투자자는 소위 전문 투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전문 투자자 등록 요건은요, 물론 여러 가지가 증거사별로 내규별로 다르긴 하겠지만 공통적인 거는 직전 월말인가요? 연말인가요? 연말 잔고, 금융상품 잔고가 5천만 원 이상 유지되어 있으면은, 그리고 뭐 자격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전문 투자가에 신청을 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문 투자가가 돼야지 CFD를 이런 장외 파생상품 계약, 그죠? 차익 결제 계약을 가입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제도 개선을 통해서 5천만 원이 아닌 3억으로 늘리겠다. 일단 금융위원회 나라에서 지금 개선 중이라는 뉴스를 봤어요. 그래서 기존에 CFD를 이용하고 있었던 5천만 원 이상 잔고가 제 기억으로 한 2만 8천 명인가 제가 신문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이게 3억으로 늘어서면은 몇천 명, 3천 명대로 줄어든다. 4천 명인가요? 죄송합니다. 까먹었습니다. 3천 명, 4천 명입니다. 어찌됐든 굉장히 많은 포션으로 줄어든다. 줄어든다. 이렇게. 그러면 그 몇 달 안에 시행될 일인데, 그러면은 그분들의 계좌는 어떻게 되겠는가? 요것도 일종의 투자 포인트가 될 만할 것 같아요. 코스닥 시장이 약간 약해질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은
그 제도 개선이 되면은 뭔가 이제 유예 기간을 두긴 하겠죠. 하겠지만은 그 포지션에서 다른 포지션으로 뭐 예를 들어서 CFD에서 현금 계좌 혹은 신용 매매로 혹은 에이 짜증나 국장 안 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CFD 안에서 국장만 하는 거 아닙니다. 파생 상품도 할 수도 있고 안에 그 뭐죠? 숏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공매도도 할 수 있고 해외 주식도 투자할 수 있기는 있는데 일단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회자가 되고 있다. 일단 상시선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써놨어요. 반대 매매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 볼까요 한번? 이거 한번 보면서 미리 켜놨는데요. 미리 켜놨는데 켜놨는데 어디 있습니까? 화면 보시면은요. 요겁니다. 제가 가끔 키는 화면이죠. 금투협에서 증시 자금 추이. 그런데 어찌 되었건 위탁 매매 미수금 대비 실질 반대 매매 금액. 그래서 많이 반대 매매가 내려가면 어쩌죠 여러분들? 내려가면 어쩔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시장에서 바닥을 이룬다고 박 차장이 얘기를 좀 했는데 시장 좋을 때 있잖아요. 시장 좋을 때 반대 매매가 115, 100억대밖에 나오지 않았던 상황인데 최근에는 이게 늘어나서 하루 이틀 사이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계속 지금 470억 그죠 여러분들? 그죠? 응? 470억, 430억 이런 식으로 계속 잠시만요. 반대 매매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거의 우리 가족분들은 대부분 현금 거래만 하시죠. 신용 잘 안 쓰시고.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일도 나타나고 있다. 어떨까요, 여러분들? 어떨까요? 이것도 일종의 투자 체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반대 매매가 나오고 있다라는 말은 어느 누군가는 계속 조정한 얘기지만 털리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맞죠, 여러분들? 털리고 있다라 하면요. 일단은 개인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털릴 때요. 시장에 급락은 안 나왔었습니다. 급락은.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해볼 만한 시장이구나 라는 거를 반대 매매 금액을 보면서 유추할 수 있구나 싶은 거고요. 49조가에 떨어졌었던 예탁금도 51조까지 조금은 올라오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여기죠. 신용이요. 신용은 18조대에서 18조 4천억, 5천억대에서 어느 정도 적당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그죠? 그냥 요 정도만 유지되면 될 것 같아요. 또 저번처럼 20조 넘어가면 또 빠진다고 하니까는 그죠? 20 넘어가면 빠진다 하니까는 일단 18조대에서 시장이 머무른다면은 일단 지금 입장에서는 대충 오케이 시장은 해볼만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돼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PT로 넘어와서 반대 매매까지 말씀 좀 드렸고 이 HTS 볼게요. 지금 해외 주식 좀 볼게요. 오랜만에 제가 잘 안 보는데 해외 주식은 한번 위치 한번 볼까요? 위치 한번 볼까요? 나스닥은 이렇고요. 잘 올랐죠. 엔비디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엔비디아 어떻습니까? 무지막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 들으셨으니까 뺄게요. 그리고 엔비디아 뿐만이 아니고 AMD 얘도 이렇게 치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회사인 브로드컴 제가 엔비디아랑 AMD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브로드컴까지 이렇게 세게 쏘고 있다는 거는 아마 잘 모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의미하는 바가 좀 있지 않을까. 통신 쪽까지도 AI 효과가 넘어가지 않을까.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들? 통신 장비죠 브로드컴. 좀 느낌이 오시나요? 이게 완샷으로 끝날 것 같은 이슈는 아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항상 시장은
어떤 식으로 확산이 되는지를 얼만큼 캐치하는가가 중요할 텐데, 그죠 여러분들? 브로드컴까지 확산되는 걸 봤을 때는 이게 좀 심상치는 않은 것 같다. 물론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눌림은 있을 수가 있죠.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식으로 글로벌리하게 특히 미국 증시가 움직이고 있다는 점은 조금 한번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느끼세요. 느끼세요. 그리고 브로드컴 뭐 하는 회사인지, 밸류체인이 뭐가 있는지, 혹은 우리나라 회사에서 브로드컴에 납품하는 종목이 뭔지 이런 것도 보는 것도 일종의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PT로 돌아와서 빨리 진행해 볼게요. 그리고 그 다음, 그죠? 일정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일정이 지금 수요일 날이요. 수요일 날 중국 PMI, 그 목요일 날은 미국 PMI, PT 나오시죠, 그죠? 금요일 날은 미국 고용 보고서, 그죠? 미국 비농업 부문 고용 지수 예상치 한 16만 명 나오는데 여기서 더 나올지 덜 나올지, 그리고 중국 PMI 지난달에 어떻게 나왔는데 50 이상이 나올지 언더가 나올지, 추세가 될지 안 될지, GDP 성장률 지난주에 잘 나와서 근데 그거부터 지표가 안 나와서 중국이 계속 빠지고 있는데 이번에 어떻게 나올지, 이거를 보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대중국 관련주들, 그죠? 많이 눌려 있죠. 특히 게임이라든지 이런 여러 쪽 소비, 화장품 좀 눌려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중국이 살아날 것인가를 볼 때는 PMI 지표를 봐야 될 거고, 그리고 미국 ISM 제조업 PMI도 목요일날 발표를 하고요. 금요일날 고용보고서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매크로는 매크로인데 이런 지표를 봐야 되는 건 당연한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시장을 뒤엎지는 못할 것 같다. 지금 추세를. 일부 뭐 잘 안 좋게 나오면 일부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추세 반전이라든지 그렇게 나올 확률은 지금 매크로 지표로서는 아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섹터에는 연관을 갖습니다. 섹터에는. 아까 그래서 대중국 관련 섹터들, 소비, 중국 소비 이런 쪽 섹터 가시는 분들은 이런 지표를 꼭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요즘은 매크로를 보는 이유가 전체 시장을 보려고 매매를 하는 게 보는 게 아니고 각 섹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고민하고자 보는 걸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6월 FOMC 금리 인상 확률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거는요,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편하게 금리 인상 하기로 하는 걸로 좀 뒤집히고 있다. 그 전까지는 거의 6월달 FOMC 같은 경우는 금리 동결이 될 것 같았는데 최근에 지난주에 PCE 지표 발표 나오고서 그 금리가 다시 미국 금리가 오르면서 6월 달에도 한번 0.25% 25bp 정도 오르는 걸로 좀 바뀌고 있는 중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부채 협상 타결 이후 했죠? 타결했는데 물론 좀 봐야 되긴 하는데요. 유동성 경색 부분이 리스크다. 그죠? 부채 협상 타결되면 단기 채권을 국채를 발행하게 될 거고, 그럼 당연히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빨아들이게 될 거고, 그러면은 일정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면 지금 빅테크 위주의 상승을 이뤘던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조금은 쉬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침 얘기 드린 것처럼 각자의 길을 찾아간다. 그냥 원샷으로 쭉 진행했습니다. 오늘 시간이 워낙 많이 지나가지고 오늘은 종목 얘기를 좀 더 많이 얘기하게 돼가지고 일단 이런 식이다. 개인적으로 보는 매크로 시장은 별 영향 없을 것 같답니다. 사실은요. 사실은. 그래서 물 한 잔 마시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요. 조금 저는 시장을요. 느낌 아닌 느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느낌 아닌 느낌. 뭔 소리냐 얘기를 하는데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자리 잡고 있는데 확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제가 밑에 부품, PCB, MPU 이렇게 써놨습니다. 좀 볼까요? HD에 돌아와서 그냥 차트만 볼게요. 하이닉스 이렇게 날아가고 그 삼성전자 날아가고 있는 거 봤는데 소부장단에서 얼마 전에
오늘은 좀 밀리긴 했지만 ISC가 신고가를 썼었거든요. 그죠? 그리고 소부장단에서 부품인 월덱스가 신고가를 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다른 결이긴 하지만 SNS텍 얘도 오늘 신고가를 좀 썼습니다. 그죠? 아, 잘 나가는 종목들이다. 사야지. 이게 아니고요. 시장의 결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소부장단에서도 하나 둘씩 신고가를 내는 그럴 만한 우리가 옛날에 매매했었던 종목들이 부품, 이건 EUV죠. SNS텍은 EUV 쪽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런데 오늘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시작되는 거는 엔비디아 때문에 시작된 소부장 쪽으로 종목들이 쏠리니까 매기가 쏠리니까 이쪽을 쳐다보면서 가고 있구나까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박 차장이 NPU를 써놨어요. NPU를 봤더니 NPU 뭐 있을까요? NPU 우리가 GPU 다음에 NPU라 그러죠. 그죠? 신경망이라 해서 좀 더 다중 연산을 할 수 있는 뭔가의 반도체의 진화된 형태, 그죠? NPU라고 얘기를 하는데 NPU의 IP를 가진 회사가 오픈엣지, 그죠? 사실은 이때 챗 GPT 처음 날라갈 때요, 오픈엣지가 이렇게 쭉 날라갔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쭉 날라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챗 GPT가 쉬면서 소위 챗 GPT 4형제, 뭐 솔트룩스, 셀버스가 쉬면서 아니 AI 이제 아닌가벼 하다가 다시 NPU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죠? 이런 상황인데 얘뿐만이 아니고 오늘, 그죠? 오늘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게 여러 번 하면 생각이 안 나요. 칩스, 그죠? 침대가 아니고 칩스 앤 미디어가 이런 식으로 15% 신고가를 내면서 상승을 했다라는 점을 조금은 주목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 찐시황 시간 나와가지고 작은 종목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종목 변동성이 크니까는요. 그런데 아까 제가 종목들이 계속 변화하고 있고 진화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GPU 다음엔 NPU, 그죠? NPU의 IP를 가진 칩스가 오늘 시장에서 사실은 회자가 되긴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15%나 쏠 정도로 크게 워킹한다는 점이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오픈엣지도 좀 그렇고요. 어찌됐든 이런 종목들이 계속 진화를 한다. 그러면 그 다음은 무엇일 것이냐? 오늘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대덕전자. 대덕전자가 오늘 4%밖에 안 움직이긴 했는데 약간은 나름 200일선을 벗겨내는 흐름. 물론 심텍 같은 경우는 아직 벗겨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기판도 확산이 좀 되는 중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기판에 대한 레포트를 보면은 2분기까지 실적이 그렇게 썩 좋아지진 않습니다. 레포트 보시면 다 나옵니다. 산업 레포트. 거기 보시면 되고요. 3분기부터 턴어라운드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2분기 거의 다 지났으니까 6월달까지 하면 2분기 지났으니까 3분기를 준비해야 되나? 여태까지 소부장 매매에서 한번 물리면 한 달은 물려서 안 해. 그럴 수도 있지만 오늘 LG전자가 확산이 된 것처럼 뭔가 약간 IT 쪽에서 다른 쪽의 결로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을 잭팟을 터트린 것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코리아 주식을 5월달에 셀린 메이가 아니고 사면서 소부장 쪽을 움직여줬다라고 하는 점이 일종의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우리 투자자분들,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종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언제 살까? 이게 핵심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종목들이 확산이 되는 구조에 대한 나름대로의 오늘 있었던 일,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 이 다음에는 이거구나. 혹은 지금은 이게 움직이고 있지. 내가 느끼고 체득을 하시라는 겁니다. 하시라는 겁니다. 가는 종목들은요 차트 매매하면 또 안 맞아요. 또 그죠? 요쯤에선 꺾여야 되는데 안 꺾인다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분들 얘기하죠. 요쯤에는 부담이 있다 이렇게 하죠. 근데 부담이 있는 게 더 가는 겁니다. 더 가는 겁니다. 또 그렇죠. 그러면 그 더 가는 거, 부담이 있는 더 가는 것들의 공통점은
지금처럼 확산이 있는 중에 있는 메가 트렌드에 속해 있는 업종에 있는 종목들이지 않을까. 그죠, 여러분들? 메가 트렌드는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확산이 있어야 됩니다. 확산이. 그것만 나만 주식이다라고 하면 그거는 메가 트렌드가 아니고요. 확산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어찌됐든 이쪽은 확산이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때 흥분 확 옛날에 P2 얘기하면 확 흥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느끼시면 됩니다. 그죠? 느끼십시오. 느끼시면 그 다음에 내가 뭘 할 때 더 부담이 덜해집니다. 일단 그래서 막상 제가 PT에는 이렇게 한 줄 써놓긴 했지만은 여러분들 그죠? 한 줄 써놓긴 했지만은 부품, PCB, MPU 이거 써놓긴 했지만은 이것들을 제가 박 차장이 왜 저렇게 써놨는가라고 느낄 수 있는 분들이 더 찐 투자자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느껴주시면 같이 또 공부해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어찌됐든요. 그런데 여기서 섹터 고민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좀 우리 815니까 진짜 편하게 써놨는데 엔터 머리 들고 사실은 5월 초중순 정도에 진짜 2차전지 이후에 찐 섹터는 엔터였습니다. 근데 엔터가요, 절절절절 좀 밀렸어요. 밀리다가, 엔터도 갈만한데, 박 차장이 엔터 얘기할 때 핵심은 5월 달에 있을 A2K 프로젝트. 그죠? 아이돌, 미국에 있는 아이돌 육성 프로젝트인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언제 하고 지금 엔터 좀 줄줄줄 밀려. 어떡할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잠깐 HTS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오늘 얘기하면 오늘 JYP가 딱 이렇게 쉬었었던 사실은 좀 약간 아이고 잠시만요. 사실 이렇게 요 며칠 있잖아요. 달이 5월 18일부터 요 한 5월 26일까지 하나, 둘, 셋, 넷 5거래일 동안에 빠진 게요. 그죠? 12만 원대 11만 10% 빠진 겁니다. 요게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막상 계좌에 현금이 없는 투자자분들이 계시면은 요 구간이 되게 답답하셨을 거예요. 또 저도 압니다. 저도 매매해 보니까는요. 그런데 요게 JYP 이렇게 오늘 딱 신고가를 다시 써뒀다는 점. 엔터는 아직은 끝나지 않았구나. 물론 이런 거 봤을 때 뉴스 보시면 다 나옵니다. 왜 움직였는지. 그죠? 스트레이 키즈. 그죠? 다 바로 나오죠, 여러분들. 보이그룹 스트레이 키즈의 앨범이 선주문이 493만 장을 돌파했다고 써있죠, HTS에. 그냥 뭔가 내용이 자주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앨범 판매량이 문제가 아니고 막상 엔터에서 파급되는 그냥 솔직히 요즘은요 웬만한 아이돌이 앨범 내면 몇십만 장 선예약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될 수 있는 트리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보고 있지 않나, 그죠? 생각을 합니다. 핵심은 어찌됐든 A2K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오늘 JYP가 다시 신고가를 썼다는 점은 시장에서 봤을 때 매우 중요한 일이지 않을까. 편하게 엔터, 나 쉬고 있는데 니들 나 무시했지? 나도 주도주다. 이렇게 뚜시꿍하면서 스트레이키즈가 앨범 판매량 나오면서 오늘 신고가를 쓰고 나도 대장주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나 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거예요. 자동차 시동이 걸려야 망을 써놨습니다. 지금 장이 안 좋을 때는 현대차가 막 새로운 뉴스 빠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 겁니다. 지금 엔터는 오늘 오후에 쳤는데 그러더라도 반도체 움직이기 전에 자동차도 주도주였는데 오늘 2.4% 깨졌는데 박 차장 네가 보기에 깨졌어? 글쎄 좀 며칠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안 좋은 일 있나? 뭐 그렇게 안 좋은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단기적으로 깨졌지? 일단 수급이 순환매로 도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객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어찌됐든 봐봐요. 지금 우리가 반도체만 또 보고 있어요. 지금 그죠? 보고 있는데 현대차는 또 이렇게 좀 밀려 있고요. 오늘 SL 같은 종목은 빠졌다가 밑에서 양봉 내면서 밑구를 달긴 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부품단 물론 기사가 주말 사이에 나왔습니다. 현대차 조지아 공장 완공을 6개월에서 1년을 좀 땡기겠다. 그래서 올해 말에서 내년 초부터 제대로 양산 시작하겠다. 뭐 폭스바겐 30만 대 이런 뉴스 나왔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동차 부품단에서도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어떨까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요 다 학습 효과입니다. 그죠? 지금 과거에 과거가 아니죠. 한 달 전쯤에 자동차 부품단들이 세게 움직였고요. 그거를 내가 어떻게 다음에 갖고 있을지. 그죠? 그러면 결은 이렇습니다. 반도체를 지금 내가 할까? 반도체를 확산되는 AI 관련 NPU를 할까? 그 다음에 PCB를 할까? 이런 식. 근데 난 반도체는 너무 올랐어 이쪽은. 어쨌든 엔비디아 빨인데 AI 좋긴 좋더라도 너무 급해. 그러면 자동차도 꾸준했었는데 자동차를 내가 조금 좀 해볼까? 이런 식의 시장 혹은 여러분들의 판단을 계속 요하자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는. 물론 이런 말씀 안 드려도 잘하고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어찌됐든요. 이렇게 말씀드렸고 LG전자 이노텍 말씀을 좀 드렸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부채한도 협상 대충 말씀드리고 넘어갔는데 막상 2차 전지 쪽 SK 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이 오늘 4.9%나 급등을 했는데 아까 사실 여쭤볼게요. 아까 좋아요 눌러주셨어요? 근데 다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덜 눌러주신 것 같은데 그렇죠? 별 얘기 안 하는 것 같은데 꼭 이렇게 말만 깁니다. 그냥 최근에 좋았었던 2차 전지 종목들의 핵심은요. 턴어라운드. 아까 SK온의 그 밸류에이션 테이블 보시면은 뭐 증권사 거 다 보시면은 SK온이 저기 3분기부터 아마 흑자 전환 돌 겁니다. 일단 예상입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지금 SK이노베이션이 좀 좋아지는 중이고 일단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양극재라든 이런 것들보다는 일단 턴어라운드에 SKIT 같은 턴어라운드에 시장에서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어떨까요, 여러분들? 요게 핵심입니다. 지금 2차전지에서는. 근데 부채한도 협상하면서 2차전지를 왜 얘기했느냐 아시죠? 부채한도 협상은 예산안 삭감에 대한 부분 때문에 핵심이었고 다행히 이번에는 그게 들어가지 않았다. 그죠? IRA 보조금 관련해서 유지되겠다. 다행히 평가가 나왔고 거기서 공화당에서도 크게 뭔가 뭐라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다행히 SK이노베이션 좋았고 뭡니까? CS라든지 그런 쪽에서 풍력도 좋았다. 근데 좀 아쉬운 점은 OCI요. 그죠? OCI가 인적 분할의 재상장을 했죠. 근데 조금은 시기를 잘못 생각한 게 아니고 잘못 만나서 상장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인적 분할 비율에 이런 거는 각자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요거 어렵지 않습니다. 공시 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 기존에 들고 있으신 분들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일단 개인적으로 분할 재상장에 대한 부분은 그때 시장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만약 그때 태양광이 좀 움직였던 시기라면은 조금 이렇게까지 안 좋았지 않았을 텐데 오늘 좀 재상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좀 일단 매도해서 현금 확보하자는 분위기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수급만 좀 보면은요. 그죠?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 OCI홀딩스, OCI도 기관권에서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물론 분할하기 전에 많이 샀습니다. 기관권에서. 그래서 일단 수익 확보, 그죠? 수익률 확보에 대한 측면으로 일단 매도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레포트라든지 내용이 나오면은 다시 OCI도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신재생 에너지, 2000년 SK이노, 포스코 퓨처엠. 맞아. 오늘 포스코 퓨처엠도 오늘 뉴스가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렇게 안 쳐집니까? 네. 그게 아니고 그 뉴스가 나오더라도 무슨 뉴스 나왔습니까? 여기 나오죠. 그죠? 이건 각자 보시기로 하고요. 내수 나왔으니까. 2차전 중에서
그나마 가장 강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 보시면은요, 제일 강합니다. 강해요. 강한 종목이 그 업종 살아날 때 신고가를 가장 먼저 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다른 선배님들도 많이 강조를 하신 것 같아서 퓨처엠이 오늘 좋은 뉴스도 떴고, 그렇죠? 레포트도 나왔고, 그래서 그건 각자 현재까지 하면서 보시면 되니까 말할 필요 없고요. 시장에서 워킹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마지막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10분 안에 끝낼게요. 지금요, 제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실적 발표 시즌이 좀 끝났고 뭔가 밸류에이션 같은 종목이 무조건 실적이 꽂히는 종목들을 보다는 어느 정도 스토리가 있는 종목들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냥 종목 써놨으면 JLK, 루닛 시간이 없으니까 얘기 안 할, 그 차트 안 띄울 거고요. 재무제표 열어보시면 겁나 무섭습니다. 빨간 거가 엄청 많아요. 근데 둘 다 AI 쪽이 들어간 겁니다. 그쵸? 루닛 같은 경우는 바이오 마커라 그래가지고, 그죠? 진단, 그죠? 루닛 인사이트, 루닛 스코프, 이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AI 쪽에 대한 스토리가 들어간 종목이 특히 ASCO, 아스코를 만나면서 이번 주에 나오죠. 6월 2일부터 만나면서 굉장히 세게 워킹하고 있다는 점. 물론 시장 반응, 기술력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기술력이 좋으니까 이렇게 세게 반영을 하고 있죠. 그렇다고 지금 사실 아니고 일단 실적 발표 이후에 이런 스토리도 워킹하고 있다. 그죠? 잘 안 움직였을 거예요. 그 전에는.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제대로 워킹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물린 거 팔고 반도체로 갈까요? 이거를요, 제 고객이 질문, 다른 방송에서도 질문, 그리고 제가 다른 유튜브를 보다가 댓글에서도 질문. 자, 집중. 선생님, 저 얼굴 한번 보여주시고요. 제 기준에서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물린 거 팔고 반도체로라고 써 있는데, 막상 반도체가 빠지고요. 3월달, 4월달에는요, 물린 거 팔고 2차 전지로는 이렇게 써 있었고요. 그죠? 그리고 제약바이오 잘 움직일 때는 물린 거 팔고 제약바이오는요. 혹은 물린 거 팔고 조선은요. 뭘까요? 막상 이야기를 하고 방송을 하는 제 입장에 봤을 때는 요 반도체 업종 혹은 종목만 달라질 뿐이지 이런 질문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리고 그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 뭘까요? 많이 올랐잖아요. 좋다고 얘기하면 많이 올랐잖아요. 그거 못 사겠어요. 그건 뭘까요? 결국은요, 이런 메커니즘대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현금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AI가 간다. 지금 엔비디아 난리 났어. 브로드컴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 라고 했을 때 내가 일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현금이 있어야지 뭘 하죠. 아스코를 하는데 지금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을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현금. 왜냐면 그 종목은 올라가면 제약바이오도 10%씩, 15%씩 올라가잖아요. 약간 물리더라도 그런 식으로 내가 해볼 수 있는 용기가 있으려면 뭡니까? 적어도 20% 손절치고 그런 쪽으로 갈아타긴 많이 오른 거 빡세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이 다음에도 이런 질문을 박 차장한테 하지 않게 현금은요, 남겨놔야 됩니다. 저는요, 지금도 대부분의 계좌에는 30% 이상의 현금이 들어있습니다. 지금도요. 계속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현금을 다 쓰는 순간은요, 지수가 2200이 가면 쓸 것 같습니다. 다시. 안 가겠죠. 그렇지만 그 정도 현금이 있어야지 지금 내일 다른 종목이 태어나든 다른 섹터가 태어나든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얘기가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아니고 제가 앞으로 드릴 말씀 중에서. 그죠? 그리고 세 번째, AI, 반도체, 자동차, 엔터, 의료기기. 아까 얘기했죠? 지금 한 칼 하는 종목들입니다. 섹터입니다. AI, 그죠? NPU든 GPU든, 그죠? 최 GPT든, 반도체, 봤잖아요. 자동차 봤잖아요. 엔터 봤잖아요. 의료기기, 아시죠? 그죠? 몇몇 종목들. 작은 거라 얘기 안 하긴 하겠지만,
뭡니까? 나름 성장성이 센 섹터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뭘 선택할까? 그런데 핵심은요, 다음 타자는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근데요, 다음 타자는요, 내가 원샷으로 다음 타자를 잡을 수 있지 않습니다. 분할 매수가 기본입니다. 왜냐면 지금은요, 그것만 움직입니다. 오늘은 반도체만 움직였잖아요. 엔터가 JYP 움직인 거 치더라도요, 자동차 빠졌잖아요, 오늘은. 그죠? 그런 식으로 그 다음 타자를 여러분들께서 뭘 하실 거면은 분할로 하는 게 기본이다. 근데 이게 기본 오브 기본인데 안 지켜서 문제입니다. 안 지켜서. 근데 지금 시장일수록 충분히 더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화면 보시면 주도 섹터 말씀드렸고, 현금 말씀드렸고, 스토리 말씀드렸고, 분할 말씀드렸고, 어떻게 보면 이게 답니다. 사실은요. 지금 박스권장에서, 지금 어떤 횡보하는 장에서는 이게 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거는 1, 2% 손절. 가드를 다 안 간 거는요, 잘라야죠. 그리고 산 가격. 내가 나는 5일 안에 이 종목을 승부 볼 거야 했는데 5일이 지났어요. 그러면은 짜증나더라도 본전 생각하지 마시고 매도하고 지금 움직이는 거 많잖아요. 그걸로 반복하는 거. 그러다가 반복하다가 하나가 잘 맞으면 잭팟이 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식의 반복을 하다 보면은 시장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뭔가 지난 한 5월달 초, 4월달처럼 한 섹터에 몰빵을 해가지고 내가 승부를 봐야 되겠다라는 이거는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만약 그렇게 그런 시장 환경이 조성이 되면은 또 지금 이렇게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어찌든 지금은 우리의 자세, 요 한 5줄로 좀 어느 정도는 좀 정리가 되지 않나 싶어요. 말이 쉽지, 박 차장아, 현상아, 말이 쉽지. 오늘 저기 머리 이쁘게 잘라놓고 쉬운 말만 얘기하다 가느냐 하시죠, 그죠? 머리 잘랐습니다. 저는 갑자기 이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저는요, 요런 기본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만 하다 보면 꾸준합니다. 정말로요. 기본을 안 지키고 내가 다른 뭔가를 기본을 어긋나고 시세를 거스르는 행동. 내가 1억을 하는데 지금까지 500만 원, 1000만 원씩 나눠 사다가 갑작스럽게 내가 신용을 써서 5천만 원을 지르고 그때부터 사단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그런데 요 반복만 충분히 해보시면은 일단 지금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더 변화하는 게 보여지면 다시 제가 찐시황 나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더라도 우리 기라성 가는 선배님들 많이 나오시잖아요. 선배님들이 얘기하실 거니까는 잘 캐치하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 찐시황 5월 30일자 지금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전 다음 주에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계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자입니다. 1년 가까이 교육을 해오면서 수많은 회원들이 수익을 냈는데 심지어 저보다 수익을 많이 낸 사람도 계십니다. 이번에 8.15 가족분들과 평생 꺼내볼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평생 소장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로 대입장의 기법을 평생 소장하면 내 것으로 익히고 화요일 저녁마다 라이브러리에 꼭 들어와 그 주의 시황과 매매 전략을 설명드리니 응용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32개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평생 볼 수 있는 거죠. 대입장과 함께하는 중단기 실전기법 끝장반에서는 기법 기초부터 내용이 들어있고 더 큰 기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응용편까지 새롭게 추가했습니다.